검은 수녀들이 동남아시아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월 12일 검은 수녀들의 인도네시아 누적 관객 수가 6일 만에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대만에서는 세일즈 10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개봉 이후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검은 수녀들은 국내 누적 관객 160만 명을 돌파하며 송혜교가 참가한 영화 최초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송혜교라는 배우의 화제성에 비해서 그 성적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검은 수녀들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검은 수녀들의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2월 10일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는 많은 말레이시아 팬들이 줄을 서며 검은 수녀들 티켓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송혜교를 볼 수 있어. 난 흡연하는 장면은 안 좋아해. 근데 송혜교라면 괜찮아. 검은 수녀들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무 기대돼. 이 영화가 나오길 정말 기다렸어. 송혜교 언니 너무 좋아. 아, 기대하지 말아야지. 기대 안 할 거야. 한국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웃는 얼굴로 나올게. 또한 이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녀복을 입거나 사제복을 코스프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검은 수녀들을 기대하는 말레이시아 팬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네요. 이 기대에 부합하듯 검은 수녀들을 본 동남아시아 팬들은 검은 수녀들이 각국에서 개봉한 후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은 수녀들은 지훈이라는 아이를 악마에서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명의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수녀들은 아이를 위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조금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악마가 소년의 몸을 성공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관객들을 매우 흥분하게 만듭니다. 특히 엑소시즘 장면은 궁극의 장면입니다. 한국인들만의 참신한 방법으로 악마를 퇴마합니다. 완벽하게 두 가지가 결합합니다. 특히 송혜교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 관객들을 이끕니다. 깜짝 놀라거나 그런 요소가 많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을 움켜쥐고 긴장하게 해. 정말 좋은 영화야. 아, 물론 공포 영화라기에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 이런 인기에 힘입어 베트남에서는 검은 수녀들에 나오는 수녀와 무당을 코스프레하는 사람도 나왔는데요. 영상 속에서 커플인 무당들을 솔로인 수녀들이 핍박하는 형태로 나오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디 영상을 보니 검은 수녀들의 인기가 실감되네요. 이처럼 검은 수녀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검은 수녀들이 오컬트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2024년 개봉한 영화 파묘의 경우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파묘를 배급하는 퍼플플랜의 바이올렛 관 대표는 오컬트의 양식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친숙하기 때문에 파묘가 흥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검은 수녀들 역시 파묘와 마찬가지로 오컬트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에 오컬트 장르를 선호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은 걸로 보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검은 수녀들을 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검은 수녀들에 나타난 종교적 측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거 파묘랑 느낌이 비슷해요. 배우들도 탑스타고.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히트친 파묘랑 비교를 하곤 해. 아, 물론 나는 안 봤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걸 볼 것 같긴 해.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요소와 한국의 샤머니즘이 합쳐져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는 새로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야. 깜짝 놀라는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약간 신비롭기도 해. 이렇게 유독 오컬트 장르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종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다양한 종교가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이 대다수, 기독교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토속 종교의 힘 역시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의 조합과 오컬트 요소의 친숙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합쳐진 검은 수녀들을 동남아시아인들은 새롭게 느끼는 듯합니다. 이 때문에 검은 수녀들의 많은 리뷰도 이러한 종교적 측면을 주목하는데요. 한 틱토커는 검은 수녀들에 나오는 종교적 요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은 수녀들에 나오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걸 모르면 시청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이걸 보는 사람들 교회가 양분화되어 있다는 걸 아나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두 명의 수녀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죠. 안타깝게도 영화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러시아 정교회가 왜? 무슨 의미기에 이럴까요? 영화에는 12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12개의 표현이 자주 묘사됩니다. 이는 12개의 악을 의미합니다. 또 영화에는 악마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영상은 올라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11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검은 수녀들의 숨겨진 요소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영화를 보기 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에서는 검은 수녀들의 오컬트 소재, 종교적 요소에 대해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교가 공포 영화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검은 수녀들에서 송혜교는 종교의 규칙에 도전하는 전투적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영화에서 송혜교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두 수녀 중 한 명으로 나옵니다. 송혜교는 종교의 관점에서는 잘못일 수도 있으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미카엘라 수녀와 함께 종교만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둠의 힘에 대해 한계를 극복하고 금지된 의식을 하려는 젊은 수녀로서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겠다는 믿음과 용기를 위해 기존 신념을 거스르는 이야기로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물론 종교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필리핀을 포함한 종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종교적으로 보자면 말이야. 영화에서 종교가 중요하게 나와. 그것의 미학과 예술성 등도 말이야. 즉, 이 영화는 내용을 종교적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의지가 강해. 일부러 그 금기를 깨려 하지. 근데 난 보수적이라서 수녀들이 담배를 피운다던가 수녀들이 무당을 믿는다는 걸 보면 난 기독교라서 이게 좀 걸리거든. 그래서 계속 스스로 최면을 해. 이건 영화일 뿐이야. 이건 영화야. 이건 영화야. 그것이 완전 옳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야. 이번 영화에서는 교회 요소가 많아? 주인공은 가톨릭 교회의 수녀들이야. 그들이 무당과 돕는 건 실제로 추방 사유지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가톨릭의 엑소시즘에 대해 알아보고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와 같은 리뷰처럼 검은 수녀들의 오컬트적 측면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팬들은 많이 주목하는데요. 동남아시아 언론에서도 역시 이 오컬트적인 측면에 많은 호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는 차별화된 설정을 통해 오컬트 장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강렬한 스토리를 선사한다. 특히 송혜교가 전여빈의 연기 호흡은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감을 부각시키며 강한 인상을 남긴다라고 호평을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뉴스 사이트 리푸탄식스 역시 오컬트 장르의 한국의 무속 요소를 결합한 것은 검은 수녀들만의 차별화된 지점이다. 송혜교의 섬세한 연기력이 돋보이며 전여빈의 존재감은 스크린을 다채롭게 채운다라며 호평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검은 수녀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을 필두로 많은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검은 수녀들은 한국식 오컬트의 신선함과 송혜교, 전여빈 등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혜교, 전여빈 등의 연기력은 언제나 믿고 보는 부분이지만 파묘에 이어 검은 수녀들까지 한국식 오컬트 영화에 대한 해외 팬들의 기대와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인다는 게 정말 뿌듯하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검은 수녀들처럼 해외에서 각광받는 한국 영화가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